안녕하세요, 웅웅트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타비라이를 통해 일본 렌트카를 예약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렌트카 예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렌트카 예약 방법부터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자, 먼저 일본 렌트카 예약으로 유명한 사이트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타비라이, 또 다른 하나는 자란넷입니다. 이 둘 모두 엄청 유명하고 검증된 사이트여서 이 두 곳에서 예약을 해도 좋은데,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곳은 조금 더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아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이용할 사이트는 바로 스카이스캐너입니다. 스카이스캐너 하면 다들 항공권 예약할 때 많이 쓰실 텐데요. 이 스카이스캐너에서 렌트카 예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무 포털 창에다가 스카이스캐너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네, 해서 이렇게 바로 나오는 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항공권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먼저 나와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항공편, 호텔, 그리고 렌터카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렌트카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최적의 렌트카 상품 찾기 해서 항공권처럼 렌트카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제 곧 겨울이 오는 만큼 한국분들이 많이 가는 삿포로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삿포로 산치토세 공항에 대여 날짜는 제가 임의로 크리스마스부터 한 일주일 정도 비워보는 걸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하실 때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혹시나 대여 장소랑 반납 장소가 다르다면 여기 체크해서 반납 장소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운전자 나이도 25세부터 75세에 해당이 안 되면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눌러주면 타비라이처럼 이렇게 렌트카 업체마다 비울 수 있는 차종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목록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직관적으로 다들 하실 수 있는데, 정렬 기준을 추천이나 최저가 있는데 저는 최저가로 보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비울 수 있는 자동차 목록이 쭉 나오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변속기 자동인지 수동인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여할 때 옵션들, 그리고 정책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선호하는 렌트카 업체가 있다면 이렇게 렌트카 업체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경차 같은 경우는 일주일 비우는데 한 30만원 정도 나오네요. 같은 경차인데 불구하고 렌트카 업체나 아니면 옵션에 따라서 금액이 제각각인 거 볼 수 있죠. 여기서 괜찮아 보이는 곳이 있다면 선택해서 예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저렴한 버진 렌트카의 혼다 핏을 한번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보기를 눌러주면 이 스카이스캐너에서 직접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스카이스캐너는 렌트카 업체들을 중개만 해주는 사이트고, 결국에는 다른 예약할 수 있는 업체로 넘어가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보면 여기 크룩이랑 렌탈스카.com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근데 보시면 같은 차량도 이렇게 두 개가 금액이 달라요. 하나는 30만원대고 하나는 46만원, 15만원 넘게 차이가 나네요. 저는 더 저렴한 크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크룩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믿을만한 업체이기 때문에 혹시나 크룩에서 예약을 하신다 해도 거부감 없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예약을 할 수 있게 나오고, 이렇게 이용 후기 같은 것도 나오고, 픽업이나 반납을 할 수 있는 정보도 나옵니다. 공항 안에 있으니까 도보로 이용해 달라네요, 여기는. 네, 그리고 내려보면 이제 패키지 선택이 나오는데 보험을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차량 사고 면책 보험이 있는데, 만약에 이 풀 커버리지를 선택하시면은 자기 부담금이 0원으로 되어 있죠. 이러면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베이직을 선택하면은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5만원이면 약 45만원에서 거의 90만원까지 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3자 책임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3자 책임보험은 렌트카 차량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차량 사고로 인해서 혹시나 타인에게 상해나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 그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난보험이 있는데,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도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해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이 휴차 손실 보상제도 NOC라고 있는데, NOC는 논 오퍼레이션 차지라고 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이 이제 그만큼 운행을 못하게 되니까 그때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 상해보험은 탑승자나 이제 운전자가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했을 때 이제 병원까지 가는 운송 비용이나 아니면 치료비 이런 거를 보상해주는 옵션을 말합니다.
이 차량 사고 면책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여한 차량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드는 거라면, 이 자동차 상해보험은 이제 운전자나 동승자, 즉 사람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견인, 긴급출동 서비스, 세차 비용 같은 것도 있고, 보통 이건 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실 때는 금액이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아니면은 이 풀 커버리지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료 규정도 나오고 주행거리 규정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운전자 1인까지 무료 등록이나 뭐 GPS 이런 옵션도 있네요. 네. 취소 규정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옵션 선택인데, 뭐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렌트를 하신다면은 이런 스노우 타이어도 대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뭐 영화용 카시트, ETC 카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TC 카드에 대한 내용은 상단에 보이시는 저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용 약관 보면 픽업 시 필요한 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권은 뭐 무조건 필요하겠고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이랑 한국에서 이용하는 운전면허증, 이 원본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가끔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되니까 꼭 두 개 모두 지침하시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후기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가 지금 예약하려는 차량은 버짓 렌트카라고 하는데, 버짓 렌트카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크고 대형 렌트카 업체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다 괜찮습니다. 아까 스카이스캐너의 그 목록으로 돌아가 보면 버짓 렌트카, 여기는 지금 처음 보는 렌트카인데, 아까는 클룩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 업체는 지금 트립닷컴으로 연결이 되네요. 보시면 뭐 국내 체인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자체 렌트카 업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내려가 보면은 아까 보신 거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픽업하는 방법 같은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거 정보 이렇게 나와 있고, 부가 서비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같은 차량이라도 렌트카 업체나 이 중개하는 사이트에 따라서 보험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비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스카이 스캐너에서 최저가로 찍더라도 중개 사이트마다도 가격이 다르고 렌트카 회사마다도 또 보험 가격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이 있다면 업체 두세 군데 정도는 비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리다 보면 이렇게 뭐 유럽카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왼쪽에서 보면은 뭐 홋카이도 렌트카, 타임즈 렌트카, 니폰 렌트카, 크루오버카, 뭐 처음 보는 렌트카 업체도 많네요.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유명한 렌트카 업체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릭스, 제가 좋아하는 오릭스 렌트카도 있고, 뭐 오렌지 렌터카, 패밀리 렌트카, 이런 한국에서 하는 렌트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크루옥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렌트카하기 누르면 운전자 정보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락처 정보 이런 것도 한국 잘 선택해 주시면 되고, 추가로 여기 항공편명 같은 경우 항공편이 결정됐으면 꼭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운전자 정보 입력과 결제하기 같은 경우에는 중개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 통일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카이 스캐너로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급의 차량이라도 렌트카 회사마다 금액이 다르고, 또 이제 중개해주는 업체마다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여러 군데를 비교해봐야 한다는 거, 이 점만 좀 명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타비라이를 추천드렸었는데 이렇게 스카이 스캐너에 더 가성비 있고 저렴하게 예약을 할 수 있으면은 왜 타비라이를 먼저 추천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타비라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품이 차량 면책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예약하던 간에 보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을 써도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타비라이에 있는 모든 차량들은 이 변속기가 수동이 아니라 다 자동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는 거에 걱정 없이 또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스카이 스캐너에서 소개해주는 업체 중에 되게 소규모의 작은 렌트카 회사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렌트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중국 분들이 하시는 업체더라고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했는데 이제 차량 컨디션이나 빌리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보통 공항에서 렌트카를 빌리면 대형 렌트카 업체의 경우에 가까운 곳에 업체들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픽업하더라도 뭐 금방 가고, 혹은 뭐 이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빌렸던 그 나리타 공항에 중국 렌트카 업체는 셔틀을 타고도 한 20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있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여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은 타비라이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냥 예약을 해놓은 다음에 현장에 가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예약 변경이나 취소할 경우가 생기면은 조금 부담 없이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카이스캐너에서 중개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된다고는 하지만 큰 금액을 미리 결제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타비라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면은 조금 더 할인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스카이스캐너랑 큰 차이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가성비를 조금 더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스카이스캐너도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유가 있으면은 일단 타비라이로 먼저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스카이스캐너도 검색을 해서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 종류마다 이제 보장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지금까지 스카이스캐너를 이용해서 일본 렌트카를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예약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바로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빠잉.